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여야의 두 유력 대선 후보가 출연하기로 했던 한 공중파 방송사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요, 이번에는 안철수 원장이 전격 출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거기에 출연하지 못한 대선 주자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지금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실은 박근혜, 문재인 두 의원 모두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재미를 톡톡히 봤죠. 그래서 요즘 지지율 좀 올려보려는 정치인들이 줄을 늘어섰다고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다가 이 줄을 대고요, 나도 출연시켜달라, 왜 쟤만 출연시켜주냐, 이렇게 따지고 애원하지 마세요. 모양 추합니다. 앞으로 국가 지도자 되실 분들이신데요, 너무들 그러시면요, 위신도 체면도 좀 구겨지지 않겠습니까?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지지율 높이자고 예능 프로그램에 애걸복걸 하시면 오히려 이 지지율, 오를 지지율 더 떨어질까 걱정됩니다. 박종진 생각이었습니다. 여의도 정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좀 뜸들이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지금 평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정치평론가 신율 교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철수 원장 이야기부터 좀 할까요? 예. 책을 냈는데 책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여야 주자들이 다 지금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누가 더 긴장해야 될까요? 읽어 보셨어요? 전 책 보고 그냥 대충 봤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시간 많이 안 걸려요. 네. 저도 이제 그 책을 봤는데 제목이 안철수의 생각이잖아요. 네. 근데 안철수의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안철수의 생각이면 안철수의 생각의 어떤 이 핵심은 그거는 자기 거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상당 부분 재벌 개혁 부분은 민주당의 의견하고 비슷하고, 그리고서 이 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회의 균등을 주장은 그게 사회적 시장 경제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거는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하고 비슷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이건 좋은 것들을 그냥 추려놓은 것이다라는 느낌밖에 안 받았고, 오히려 저는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앞에 한 60페이지까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정당 정치 문제 쭉 하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에는 정치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정치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이게 모르는 게 좋지.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정치가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의 정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존재라는 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게 좀 저는 굉장히 겁납니다. 왜 겁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무현 정권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386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기억나십니까? 정확히 기억하죠. 예. 이명박 정권 때 무슨 욕 먹고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나는 정치를 모른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철저한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욕먹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우리는 그럼 아마추어 정권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확률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게 사실은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한데, 국민들이 좋아한다면 저야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이 책에는 그러니까 안철수의 생각이 없는 책이다, 이렇게. 없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왜 피곤하다고 생각하냐면, 또 정치에 대해서 무시할 겁니다. 이명박 정권이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치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실패했는데, 이것도 정치를 무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독한 사장과 착한 사장의 공통점이 여기서 드러나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어떤 거요? 독한 사장과 착한 사장. 착한 사장과 예. 독한 사장. 독한 사장. 예. 사장님. CEO. 예. 네. 독한 사장님이 훌륭하다는 얘기죠.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독한 사장님이었던 분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면, 착한 사장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안철수 교수거든요. 근데 두 사람에 있어서의 공통점이 전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하지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정계에 안철수 교수에 보면 꽤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글쎄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그래서 이제 안철수 교수가 뜨잖아요. 여야 모두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그러니까 대통령의 성공 조건이라는 건 새로움과 깨끗함으로 모든 것이 다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보면은 군주는 절대 착하거나 정직해서는 안 되죠. 그 마키아벨리 얘기를 하면 네. 오해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정치라는 거는 착하고 나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라는 건 권력적 현상이에요. 근데 권력적 현상을 예를 들면 윤리와 도덕적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독재자들이 보통 그런 현상에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사실 안철수 교수의 책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막스 웨버의 저작을 얘기하면서 신념윤리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네. 신념이라는 단어와 윤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을 때 정치에서 그건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 정치는 예를 권력적 들어서 현상인데 얘기해봐요. 신념. 근데 예. 글쎄요. 정치는 권력적 현상인데 네. 신념 윤리라는 것이 이게 해보면 세상이 그러니까 정치는 그래서 최악을 피하는 과정이에요. 네. 차악을 선택할 수 있고 차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악을 피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념 윤리 이런 도덕적 제대가 딱 들이대면 네. 세상이 딱 둘로 나눠져 버려요. 이쪽은 착한 것, 이쪽은 선한 것, 이쪽은 악한 것. 네. 근데 사회과학은 그런 게 없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과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정답은 없다. 하지만 니네들 점수 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이러는 거지. 사실은 정답은 없다. 그거 물론 이제 인문사회과학 하셨으니까. 네. 자, 인문사회과학에서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회과학은 가능성을 찾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유감스럽게 이과 쪽 하면은 이게 정답을 찾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 답은 수학은 하나니까. 그럼요. 여기서 정답 찾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문과는 답이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고 우리는 네, 여러 가능성, 개고, 네, 가장 가능성. 가능성 높은 거를 찾는 거거든요. 최선의 선택을 그렇죠. 하는 거죠. 뭐 작은 최악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제목이 안철수의 생각인데 좀 안자를 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철수의 생각. 더 와닿죠. 제목은 그렇죠. 한번 그 조언을 해주세요. 그렇죠. 네, 네. 철수의 생각. 철수의 생각. 딱 와닿죠. 와닿죠. 거기 안이 들어가니까 철수가 아닌 사람의 생각 이렇게 돼요. 농담이 아니라 네. 안철수의 이름, 그 이름 세자가 네. 선거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이름이에요. 네. 이게 이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정치에 별 관심이 없고 그러면 철수 그럼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1학년. 이름이거든요. 철수야 안녕. 그러니까 어디서 본 듯한 알 것 같은 이름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강점이에요 이건. 철수야 네. 안녕. 철수가 대선에 나왔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뭐. 거죠. 순위가 나왔다. 이러면 뭐 하여간 이 이름의 친근함이라는 건 안철수 교수의 또 다른 강점이긴 해요. 그건 네. 사실입니다. 아, 그 엄청난 지금 홍보 자료를 준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실망은 많이 했어요. 네. 뭐 기대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니요. 기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망을 했다는 건 엄청난 실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기대를 하지도 예, 않았는데.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 예. 사람이 실망했다 그러면 기대에 비례해서 실망이 커지는데 네. 기대를 안 했어요. 전 사실은. 네. 근데 기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상당한 실망감이라는 거죠. 네. 누가 가장 긴장할까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문재인, 손학규 순일 겁니다. 아, 김두관 씨 박근혜는 아닙니까? 네. 그게 좀 있다고요. 네.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대세론이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대세론이 박근혜 후보의 대세로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오늘 아. 힐링 캠프 나오잖아요. 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대선 캠프 차리기 전에 힐링 캠프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힐링 캠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거기다 씨가, 이제 네. 책 요번에 나왔죠. 힐링 캠프 나왔죠. 시너지 효과가 팍 뜹니다. 그러면 60%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50% 후반에서 60%. 그 전제 조건은 안철수 박근혜, 원장이. 안철수 양자 대결일 경우에. 양자 대결일 경우에 경우에는- 안철수 씨가 60%까지 그렇죠. 갈 수 있다. 그리고 다자 대결일 때도 명실상부하게 1등으로 뛰어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예능 프로그램에 그 저게 있기 때문에 네.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대세론이 꺾인다는 거죠. 그럼 박근혜 후보가 이제 치명타를 맞고 그 다음 선수가 이제 문재인 후보가 치명타를 받는 게 왜 그러냐면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 중에 2030이 많아요. 네. 2030이 대부분 빠져나갈 겁니다. 네. 친노 계열이니까요. 친노 계열이 뿐만이 아니고 2030 지지하는 계층이 친노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안철수 교수로 빠져나갈 겁니다. 네. 그리고 손학규 고문은 뭐냐면 손학규 후보는 지금 야권에서 유일하게 중도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후보인데 네. 안철수 교수가 딱 나오면서 이게 희소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꽝이 되는 거죠. 성향이 어쩌면은 비슷해요. 비슷하죠.
비슷하기 보수와 진보의 때문에 중간에 있죠. 맞아요. 그게 이제 안철수 교수의 굉장히 장점인데 어쨌든 손학규 후보의 장점인 걸 그게 더 이상 장점 역할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안철수와 손학규, 문재인, 김두관 시소 게임이에요. 네. 안철수 올라가면 이쪽이 내려가고 이쪽이 올라가면 안철수 내려가고. 근데 지금은 왜 쾅 하고서 떨어지는 거 있죠? 시소 타다 보면 그런 상황이라고 그럴 보는 수 겁니다. 있죠. 예. 그냥 자리를 딱 떠나버리면 팡 떨어지죠. 떨어지거나 확 올라가는데 안철수 교수가 떠나지는 않죠. 그렇죠.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왜 떠나요? 네. 네. 대선 주자들이 지금 힐링 캠프에 우리 안철수 씨 나온다니까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다니까 지금 왜 나는 안 불러주냐? 형평성이 없다 막 난리가 아닙니다. 이 모양 보면 또 오프닝 오프닝에 한마디 했죠. 오프닝에서 한마디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요. 그걸 동감을 해요. 그게 우리의 슬픈 현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현실인데도 영향력을 주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물론 거기에서 영향력을 안 받은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박근혜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힐링캠프 나가도 지지율이 고정적이에요. 그거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거 완전히 본드로 붙여놨어요. 그냥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건 그만큼 지지층의 외연 확대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문재인 후보 2배로 뛰었어요. 근데 안철수 교수는 지금 상태에서 2배까지는 힘들 겁니다. 네. 워낙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네. 2배 뛰면 90%가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오르긴 오를 텐데 예능이 대세인 거, 전 이거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면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대선 판도를 좌우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감성적인 요소, 인간적인 부분을 어떻게 뽑아낼까, 어떻게 하면 시청자의 이 울림을 얻어낼까 하는 거. 하지만 정치는 이성의 세계여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성의 세계는 없어지고 감성의 세계만 남는다는 거. 전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네. 사람들이 예능 또 한 가지만 더. 네. 안철수 교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SBS 방송사 측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안철수 교수가 이제 왜 안철수 교수 하느냐 이거 불공정 게임이다. 안철수 교수 정치인이냐? 정치인 아니거든요. 아직 대선 후보 자기 출마 선언 안 했어요. 네. 정치인 아니지 않습니까? 잠재적 정치인이죠. 근데 잠재적 정치인,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 아니란 그 비정치적인 차원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는 최대한도로 다 뽑아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실 정치인보다도 상당히 체계적이고 상당히 아주 고도의 전략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우리 들죠. 캐도남마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 좀 대선 주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안 나오죠. 안 네. 나오죠. 영향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근데 물론, 예능 물론 프로에 여기 관심을 나오면- 매니까. 여기 나오면 저는 그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 네. 제가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안 교수가 여태까지 기자회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한 번 하지 않고 방송 3년 만에 나가는 게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교수가 어떻게 있어야 되냐 하면 토론 프로그램에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시사 프로그램. 그것도 우리는 좋고. 검증하고 우리는 그럼.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뿐만이 아니라 사람이요. 글은 한참 생각해보고 쓰잖아요. 네. 근데 말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주고받는 거 뭐 많이 생각하고 하나요? 평소에 생각했던 거, 평소의 지식, 평소의 사고 구조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근데 왜 기자회견 피하는지,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 나오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네. 기자회견은 왜 피하는 줄 아세요? 왜요? 어려운 질문 하잖아요. 글쎄요. 네. 근데 뭐. 여기도 시사 프로그램도 좋은 질문 안 하잖아요. 좋은 질문 하긴 하지만 어려운 질문도 많이 하죠. 그냥 이제 사실 예능 프로그램은 어려운 질문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녹화하잖아요. 여기 생방송이고. 그렇죠. 꼼짝 못 하잖아요. 꽈서 질문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능 프로그램. 예능 프로는 웃자고 하죠. 그렇죠. 훌륭하다고. 이게 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웃자고는 거예요. 누구의 힐링을 위해서 하느냐 이 부분이 네. 전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리고 힐링 프로에서 뭐 사람을 뭐 조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조지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렇죠. 네. 참고로 부적절한. 이거 좀 부적절한 울림인 것 같습니다. 조지다는 한글 국어사전에 정확히 나와 있는 예. 단어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 야권 후보 양자 대결 결과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그 표를 저희가 준비했나 본데 이 CG를 한번 보면서 볼까? 전부 47대. 야, 이거 저희 캐논 한번 시청률하고 비슷합니다. 그 안정적인 진짜 이제 그러네요. 아니, 물론 근데 이거 숫자는 지금 다르지만
이거 올라가요. 숫자는 45점. 다른데, 예. 아, 왜 그러세요? 종편 최고의 프로그램인데. 아, 감사합니다. 그 45.6% 이거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게 좀 바뀌고 있다. 리얼미터의 조사는 지금 좀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제 지난주 금요일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이 책 구하느라고 힘들었었어요. 네. 그거 안 팔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전 인터넷 샀어요, 인터넷. 아. 인터넷 사금 얘기하면 간접 광고 되니까 얘기 못 하는데 네. 인터넷 샀어요. 인터넷 샀습니까? 예. 그 다 보고, 아, 괜히 샀다 이랬습니까? 아니면, 야, 아니, 그 의미 저는요, 있었다. 이렇게. 괜히 샀다는 생각은 안 들죠. 왜냐면 일 때문에 봤으니까. 아, 억지로 본 거니까. 네. 일 때문에. 안 그러면 제가 왜 정치인 책을 봅니까? 네. 시간이 하여튼 보고 남아요. 실망했다 이 말이죠. 네. 네. 그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원장하고 3자 후보 단일화 하겠다 공식 선언을 해버렸어요, 거의. 그죠?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죠. 아, 이건 본인의 생각. 아니, 야권 후보 단일화 이런 얘기는 양쪽이 다 이 호흡이 맞아져야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자, 보십시오. 힐링 캠프 지나고 나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만일 다자구도에서 안철수 교수가 1등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한두 달 유지는 될 거예요. 그 약발이 그 정도는 가거든요? 네. 그럼 그게 유지가 되면, 안철수 교수 입장에서, 민주당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자구도에서도 1등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자기 이미지만 데미지 갑니다.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포럼 같은 거 뭐 이상한 걸 하나 만들겠죠. 네. 그걸 이끌고서 대중과 직접 접촉해서 정치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단일화 안 할 수도 있다는 전 그러니까 책 내고 힐링 캠프 요 차이를 보면서 내가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는데 네. 와 기가 막혀요. 네. 본인은 뭐 절대 아니라고 그러는데 네. 기가 막혀요. 이 상태라면 필요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전까지는 전 단일화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단일화 꼭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우찬 전 총리가 안철수 교수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정권 시편으로 어떻게 얘기해요? 정우찬 전 총리가 이명박 정권에서 총리하던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뻥치는 거죠 혼자. 청와대도 그쪽으로 마음을 그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죠. 아니, 그러니까 돌릴 가능성이 있을 수 그건 있죠.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네, 없죠. 정운천 총리가 가버리면. 얘기가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소문도 예를 드는 있죠. 건데 네. 예를 드는 건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만약 민주당 뻥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뭐예요? 야 이거 통합진보당이라고 같이 한다고 그걸 줄을 놓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 다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예, 이거 오늘 새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독자 출마 가능성도 정이 충분히 있다. 예, 그럼 점점 민주당만 3위를 해버리면 완전히 바보 되는 거죠. 글쎄 바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한테는 그게 또 압박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나를 주대해야지. 내가 너희들하고 어떻게 같이 경쟁을 해? 살아야지. 아이, 말이 어떻게 되냐 하냐고요. 이렇게 나온다. 아니 안 해 나 그럼.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나 그냥 가면 돼. 네. 이거거든요. 그리고 정운천 급한 총리가 건 말해- 누군데? 네, 두 분이서 또 서울대 교수고 조금 친분이 그렇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 차이는 좀 많이 지난번에 나시구나. 여기 나오셔서 아, 얘기했는데 그래요? 네, 한두 번 만나신 것 같다고 그랬대요? 얘기했어요. 그 중요한 포인트네. 네. 난 몰랐어요. 네. 언제 만났대요? 한두 번, 네, 한두 번? 뵀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세 번. 세 세 번 번? 봤다고 그러네요. 네. 세 번? 예. 어디서요? 그 장소까지 이제 장소는 외울 모르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예. 얘기했는지도 못 듣고요. 우리끼리인데 그냥 여기서 한번 얘기. 아니,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눴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두 사람이 맞는 카드인지 안 맞는 카드인지 모르지만 민주당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 카드, 완전히 뻥찌게 만들 수 있는 카드고 새누리당도 뻥찌게 만들 수 있는 카드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네. 독자 출마. 민주당? 그 너희랑 새누리당도 안 해? 얼마나 황당해요. 너희랑 안 이게 해. 우리가 여당이 맞는데 현 정부에서 총리했던 사람이 안철수랑 같이 이런 새누리당도 뻥치는 거예요. 네, 이거. 근데 뭐 아까 이상한 포럼이라 그랬는데 그 포럼 하나 만들어서 나라를 이렇게 근데 그 인수할 수 포럼이 있겠습니까? 이번이 처음 작품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고건 전 총리도 아주 유력 대권 주자를 2년이나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제가 어디서 오늘 아침 다른 방송사에서 이상동 교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1위를 오래 이 영향력 지지율 안 떨어지는 사람은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박창전 전 의원이나 고건 전 총리 같은 사람은 안철수 교수보다 훨씬 오랫동안 부동의 1위를 했었어요. 2년 동안. 네. 근데 고은 전 총리도 그 미래에 무슨 연대를 만들었었어요. 희망연대인가 뭐 그걸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모태로 해가지고 정치 세력화 하려고 했다가
2007년 1월 달에 이제 본인이 불출마 네, 선언하게 됩니다. 불출마했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검찰 소환 불응했는데요. 뭐 강제 구인까지도 검찰이 검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 글쎄요. 저는 그러면 근데 이게요, 사실은 그래요. 야권의 지지층은 분명히 뭉칩니다. 하지만 박지원 원내대표가 포토라인에 딱 쓰는 순간,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 좋은 안 측면, 좋은 대선에서 정도가 아니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검찰이라면 대선 자금 수사와 형평성은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지 뒷말이 없죠. 왜? 지금 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법정에서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자금 문제를. 근데 검찰은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없다. 그럼 어디서 얘기해야 되나요? 저는 대선 자금 문제를 손을 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박지원 원내대표의 소환에 정당성이 저는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선 자금 수사는 실종되고 야당의 원내대표만 부른다? 글쎄요. 저는 그거는 기존의 검찰의 태도로 봤을 때 그다지 근데 이 좋은 정부, 소리 못 현 정부가 존재하는데, 지금 현 청와대가 존재하는데, 지금 현 정부의 현 대통령을 뽑은 대선 자금을 수사한 경우가 있습니까? 현 그게요. 대통령 그게 임기기간 내에 그러면은요. 항상 다음에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요. 네. 대선 자금 시효가 5년이에요. 네. 공소시효가.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2007년치는 수사를 못하게 돼요. 이 정권 끝나면. 네. 하지만은 이 정권이 정말 역사에 남는 일을 하려면 이제라도 그건 뭐냐면 자신의 뭐 비리를 톡톡 터는 거죠.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다음번 넘어가는 건 그건 그 다음에 돈 먹었거나 이런 거 하는 거죠. 예? YS 대선 자금 부분도 DJ 때 한 거 아니겠습니까? DJ 대선 근데 자금 부분은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나중에 나타난 거죠. 네. 나중에. 그러니까 임기 중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지만 이거는 임기 전에 네. 뽑히기 전에 있었던 거니까 이건 공소시효 만료. 그러니까 그거 대선 자금 공소시효 연장해야 돼요. 네. 우리 교수님이 검사시면 하시겠습니까? 대선 자금 지금 수사? 저는 네. 지금 강철중 검사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눈치 안 보고 왜 공공의적 2 보셨죠? 강철준 검사가 그게 영화에서나 나오지 진짜로 진짜 그런 있을 수 분이- 있죠. 있을 네.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한번 자기 일에 미치도록 열광하는 검사가 나와서 네. 권력 눈치 안 보고 네. 끝까지 파헤치는 그런 모습 한번 보고 네. 싶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새누리당의 합동연설회가 무슨 학예회 수준으로 이게 전락한 오늘 뭐 근데요. 얘기 들었더니 뭐 상황 전개 그다음에 뭐 주제 설정해가지고 발표하고 아주 뭐 재미있을 것 같지만 유치원 학예회나 초등학교 학예회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내용 그거 아니냐 서로- 이렇게 지금 비박 주자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서로 어떠세요? 칭찬하기 이것 때문에 또 문제 생기고 그랬잖아요. 아 서로 칭찬하게 합니까 네, 지금 아니 근데 그게 대선 앞두고 그게 언제 그랬냐면 그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 제가 TV 토론 사회를 보는데 네. 그때 그게 있더라고요. 서로 칭찬 한마디씩 해주는 거. 네. 네? 그래가지고서 야 이게 칭찬하기가 총 등장했어요. 그때 민주당이었는데 민주당. 네. 근데 이제 도처에서 칭찬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새누리당은 문제가 다르죠. 딴 사람은 뭐 2등을 누가 하냐 아주 진짜 비참한 상황인데 네. 아니 박근혜 전 대표 칭찬하라 그러면 누가 칭찬하겠어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전 새누리당 경선이 별 관심이 없어요. 네. 솔직히 뭐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릅니다. 네. 아니 결과 뻔한데 뭐 그리고 뭐 2등을 누가 하느냐 그걸 제가 왜 관심을 둬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는 일주일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 2등을 하면 5년 후에 유력한 대선 후보 아이 그건 이제 망상 택도 없는 수준이죠. 얘기예요, 택도 망상 없는 수준이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오죽 볼 게 없으면 2등 누가 하나 그거 보라 그러겠어요. 참 거기도 보면 참 깝깝해요. 예. 아, 지금 2등 누가 되느냐, 그거 그거는 그거 보라는 거 보려고 하는 아니에요. 겁니까? 그렇죠. 아, 1등은 정해놓고. 네. 네. 이러면 재미없죠. 재미없죠. 네. 이게 관중 입장에서. 그럼요. 물론 대통령 경선을 재미로 봐서는 안 되겠지만. 아니요. 근데 어느 나라든 흥미가 있어야 돼요. 아, 대선 경선은, 아니, 대선의 경선은 흥미가 있어야 된다. 흥행. 패노라마가 왜 잘 나가요? 재밌으니까 보는 거거든. 네. 여기에서 유익한 정보를 주고 좋은 얘기하고 자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안 봐요. 네. 하지만 재밌으니까 보는 거거든요.
재미가 있어야 해요. 흥미를 유발해야 됩니다. 그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 속에 알맹이가 있어야죠, 사실은. 흥미만 있으면 그거 딴 데, 그건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네. 알맹이가 있어야죠. 이거는 우리는 알맹이가 있죠. 지금 우리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쉽게 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야기 워낙 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콧대가 높지요. 네, 콧대가 어디가 높냐? 유럽이 높습니다. 유럽 축구의 한 중심에서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을 한껏 드높여 주었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박지성 선수. 박지성 선수. 맨유에서 은퇴하고 싶다는 마음을 여러 차례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매 시즌마다 방출설이 있었고 이적설이 끊이지 않아 마음고생 많았는데요. 마침내 전격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런데요, 빅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는 달리 리그 최하위권, 우리로 얘기하면 꼴찌죠. 꼴찌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옮긴다고 합니다.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지성을 사랑하는 전 국민들이 지금 무척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일로 옮길까? 또 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왜 방출했을까? 돈은 얼마나 받을까? 또 A는 있을까? 네, 새로운 팀 퀸즈 파크로 옮기는 것이 과연 잘된 것인지요. 박지성 선수 지금 심경은 어떤지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 투어 중인 발음이 안 됩니다. 아시아 투어 중인 박지성 선수를 대신해서 오늘 박지성 아버님이요. 방송사자 처음으로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아들 연예인과는 절대 결혼 안 돼. 네, 그렇지만 또 된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지성 선수의 부친 박성종 씨를 58초 후에 만나겠습니다.